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비중격 연골의 사용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격 연골은 성형외과 코술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재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중요하느냐? 가장 신뢰할 만한 구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연골들에 비해서 코의 어떤 이제 강성, 지지 구조, 이런 3차원적인 어떤 이제 모양, 이런 걸 세운 데 있어서 제일 적당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 어떤 소프트한 정도라든가 강도라든가 또 이제 그 모양이라든가 또는 두께 이런 것들이 다 수술하기 아주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생겨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이제 또 우리가 수술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비중격 연골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처럼 코가 오똑하고 큰 사람들은 비중격 연골에 양도 많이 나오고 강도도 튼튼해요. 그런데 코가 아주 짧고 그래서 연장도 필요하고 또 낮고, 자,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이제 코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런 코는 오히려 또 비중격 연골이 굉장히 양이 좀 적고 얇게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을 섞어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또 생기게 되고요. 또는 늑연골을 처음서부터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뭐 코술에서 재료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의사들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가장 좋아하는 거는 비중격 연골이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면서 부작용은 없느냐?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너무 많이 띄면은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면 안장코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재료로 쓰겠다고 이제 뜯어냈는데 너무 많이 떼어내서 기존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망가뜨렸을 때, 이때는 코가 이렇게 이제 함몰돼 버리는 그런 변형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냈다. 그러면 이제 혈종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뭐 천공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막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살짝 찢어지는 거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많이 찢어놨다. 자, 이러면은 조금 꼬매놓고 나와야 되죠. 비중격 연골을 띄어서 이제 뭐 했을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의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보강하는 데 씁니다. 자, 코는 3차원적인 구조물로서 빌딩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빌딩을 올릴 때 그냥 막 쌓아 올리면 되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지지 구조,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부터 이제 일단 기둥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쌓아 올려야 되겠죠. 건물을. 그래서 비중격 연골의 용도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제가 코 모양을 갖다가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그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자, 쥐고서 흔들었을 때 안 흔들리는 부분이 뼈예요. 그 다음에 흔들었을 때 이렇게 유동이 있는 부분이 연골 부분이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코예요. 자, 이 부분이 코술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루프탑 텐트라고 하는 건데, 차 위에다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캠핑할 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 차는 흔들리지 않는, 유동성이 없는 아주 단단한 구조물인데, 그 위에 얹어놓은 텐트는 어떠냐면은 유동성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텐트가 땅에 이렇게 박혀있는 이 알루미늄 폴대는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하고 이제 또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차에 비하면은. 근데 코의 어떤 이제 구조가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쪽 부분, 얼굴 뼈와 단단히 이제 달라붙어 있는 코뼈 부분은 이 지프차처럼 단단한 어떤 프레임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연골 부분들은 이렇게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갖고 있는 연골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좀 보존하면서 수술을 해야지만 코술이 성공적으로 참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뼈대 부분이 이렇게 삼각탑처럼 이제 돼 있고, 거기에 텐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지지대가 이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게 땅에 박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림을 보면은, 자, 코의 구조는 코뼈 밑에 4개 연골, 두 쌍의 연골이 되어 있는데 하외측 연골과 상외측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중격이라고 하는 거는 상외측 연골,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외측 연골은 우리가 코술할 때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그리고 꼭 만져야 되는 이제 그런 연골들이기도 하죠.
수술 자체에서 상대층 연골을 건드리고 수술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성형을 하고 이러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상해층 연골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비중경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마른 목골 모양으로 단단한 뼈 사이에 저렇게 이제 끼어 있는 연골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를 다 떼어내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떼어냅니다. 그래서 저거를 떼어내면서 이제 코 모양 망가지지 않느냐. 자, 그런 걱정은 많이 하지 않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정해진 용량대로 정해진 그 구간에서만 떼어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떼어낸 연골은 이와 같이 이제 생겨 있죠. 자, 비중경 연골은 저와 같이 약간 이제 각진, 뭐 사각형, 오각형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만져보면 조금 이제 하다합니다. 아주 하다하진 않고 살살 하대요. 자, 귀 연골은 동글동글하게 나오죠. 자, 저거는 그러나 좀 상당히 소프트해요. 그래서 둘의 쓰임새가 조금 다른 겁니다. 코가 위쪽은 단단한 바닥이고 아래쪽은 물렁한 바닥이잖아요. 단단한 바닥 쪽은 보형물 넣어가지고 그냥 쌓아 올리면 그거대로 높아져요. 근데 물렁한 바닥 쪽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기는 지지할 수 있는 구조,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확실히 되어 있느냐서부터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원래 지지대가 아주 튼튼하고 잘 버텨주고 있다고 하면은 마음 놓고 쌓아 올려도 되는 겁니다. 자, 이 용도에서 보통 귀연골을 쓰는 거예요. 이건 소프트한 걸 넣어도 잘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오리지널 지지대가 저렇게 강하지 않다면, 오리지널 지지대가 이제 좀 흔들흔들하고 좀 약하다. 자, 이러면은 그러면 기둥서부터 보강해야 돼요. 그러면 비중경골이 바로 이런 용도의 딱이라는 거죠. 그걸 좀 잘 이제 다듬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세우되, 보통은 이제 코뼈에서 이제 오는 그 텐트의 등 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코 끝에 프레임워크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교차되는 구조로 연골 이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실제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코 끝에 그냥 받쳐놓는 식으로만 그걸 스트럿 그라프트라고 비주 이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하고 이제 끝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교차되게 그렇게 이식을 해가지고서는 3차원적으로 좀 더 강도를 높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비중격도 완전히 바닥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만져봤을 때 돼지코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코가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유동성이 조금 있어야지 편하니까. 근데 아주 단단하게 해가지고 비중격 갖다 바닥에다 콱 박아버리면은 아주 유동성이란 건 전혀 없게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조금 떠 있어요.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바닥에서는 약간 좀 떠가지고서는 이 물렁한 이런 구조물을 갖다가 좀 이제 받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했을 때 돼지코가 너무 많이 돼도 이제 사실은 그게 좋은 거는 아니고요. 아예 안 되는 것도 좀 그렇고, 이제 살짝 유동성이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 원래 코에 이제 그 코끝에 이제 강성이 어떻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눌러봐가지고 이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 올려주는 식으로 이식해서 그렇게 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렇게 만져봐가지고서는 잘 버티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지지대를 보강해주는 게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이 되기 때문에 비중경 같은 것으로 이제 기둥 세우기 이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는 없느냐? 있죠. 당연히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도 세우고 위에 이제 쌓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버선코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 버선코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코끝에 아주 확실한 높이를 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조작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비중경골은 위쪽에 있는 한 쌍의 연골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걸 갖다가 이동시켜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한 쌍의 연골 그 사이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있는 하회층 연골은 이제 도해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 이제 콧구멍에 지붕을 형성하는 것이면서 또 코끝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성형외과에서는. 그래서 이 한 쌍의 연골 사이에 이렇게 비중경골을 주로 기둥이식 용도로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삽입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수술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중경골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코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비중경골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코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